4명이고요.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순서대로 또 블로그에 글 쓸 때는 첫째는 넘버 원이라고 부르고 이게 애도 분할해서 낳았냐고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래요. 이런 물안 돼요. 초록불을 내야죠. 손을 들고 가야죠. 투자는 이제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타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타이밍은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근데 타임, 그러니까 시간은 일찍 알수록 좋거든요. 워런 버핏이 11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했더니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금융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제가 무슨 주입식으로 뭐 이거는 호가는 뭐고 뭐 매도가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요즘 기업에 대한 거 아이가 저 제품이 어떤 기업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상장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첫째하고 둘째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좀 어렸을 때 터닝맥 카드라는 장난감을 미치게 좋아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막 다 붐이 일어나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장난감보다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 주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로블록스 사 막 이래요. 자기가 로블록스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로블록스 실제로 그 NFT 이슈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조금 사서 올랐어. 그래서 팔아서 수익이 난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공부. 지금 첫 번째 아이는 금융위기까지 겪어봤어요.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때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아이가 한 15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게 7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괜찮아? 언젠가 오르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한테는 시간이 아주 많구나. 그 아이는 10년, 20년 기다리면 지금의 반토막은 말도 안 되는 걸 거예요 아마. 그게 좋은 주식이라는 전제는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아이가 뭐 의연하게 그걸 담담하게 떨어져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도 되게 좋은 교육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 것도 교육이었죠. 그때 7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오르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자기한테 되게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창을 이렇게 자주 열어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주가는 계속 변동하고 나는 지금 팔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넷째 어렸을 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돈이 귀하다라는 거를 인식시키는 그 교육에 좀 치중을 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막 장난감들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막 사는데 저희는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4명을 데리고 다이소에 갈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 아이들은 좋은 장난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새 장난감을 좋아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되면 실증나고 버리는데 1,000원, 2,000원짜리도 새 장난감이면 미치게 좋아한다는 걸 4명을 키우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다이소에 가자라고 하면 애들이 신나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에 대부분은 뭐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것들도 많이 있고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좋은 옷 입고 비싼 거 쓰고 있는 친구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풍족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좋은 물건 사고 저렇게 하면은 더 힘들어지고 안 좋은 거야 라는 거를 계속 제가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게 진짜 행복한 건지를 알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거든요. 이제 절약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좋아하는 게 아이들한테 똑같은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갖다가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귀하게 되는 거죠. 1,000원, 2,000원이. 사실은 아이들이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애들한테 사교육을 하나도 안 시켜요. 안 시켜봤어요. 공부하라는 소리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제가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은 운 좋게 갔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그렇게 힘든 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저는 시키기
싫은 거예요. 나도 못한 걸 왜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이나 뭐 다른 학교 공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차라리 내가 지금 잘 시드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주식도 경험해보고 투자의 경험이 생겼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 돈을 지키려면 아이들이 경제관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근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시드머니를 모으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지만 아이들은 그냥 경제적 자유를 바로 이루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래 걸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면 돈이 잘 안 벌려요. 근데 내가 배당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달러 투자한 것도 돈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처음부터 할 수 있잖아요. 저가 이제 엄청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 유산을 엄청 물려줘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돈으로 마음껏 쓰고 다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돈을 벌더라도 안서럽게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빠가 행복하게는 해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놓는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 와이프만 하더라도 첫째 한나만 있을 때는 아이를 놓기가 힘들었어요. 아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부자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사실은 시드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이는 아직도 몇 년을 더 공부도 해야 되고 시드머니도 모아야 되고 기간이 걸리는데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하면은 아이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거든요.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시드머니를 대줄 수도 있고 근데 내 지금의 어떤 자산이나 돈을 아이한테 투자해버리면 같이 힘들어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시드머니가 중요한 이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명한 생각은 오히려 네가 잘해라. 비행기에서 산소호흡기를 내가 먼저 하고 아이한테 하라고 하잖아요. 아이한테 먼저 해주려다가 내가 가버리면 아이도 가고 나도 가잖아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자기 먼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도 행복해지는데 나는 이번 생에는 글렀어. 아이라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내 월급의 반을 영어 유치원으로 보낸다거나 자꾸 아이한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미루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비합리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좀 놓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처럼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영상 편지요? 네. 편집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방송 같은 거 많이 나왔는데도 아이들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준서야, 인서야, 태서야, 연서야. 이거 보고 말은 준서야, 인서야, 태서야, 연서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예.